네, 그럼 지금부터 각국 창업 생태계의 특징 비교 및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과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향후 발전 및 상호 협력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실 자장과 패널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국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영신재단 사무총장님, 배종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님, 무케시 파텔 주스탱크 대표님, 흥옌슈 칭화대학교 교수님, 마틴 룩셈부르크 에라스무스 기업가정신센터 공동창업장님, 임정민 구글 캠퍼스 서울 총괄님,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패널 토론 좌장이신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행사가 다소 지연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패널 토론은 6시까지 끝내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마이크를 좌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끝나면 네트워킹 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알찬 음식이 있어서 저희가 6시 전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좀 전에 소개받은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정원입니다. 오늘 저희 패널 토론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발제했던 주제들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각국 창업 생태계의 특징 비교 및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이라는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는 저희가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향후 발전 및 상호 협력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네 분의 발표 연사와 더불어서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중기청의 김영형 창업벤처국 국장님, 그리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금기현 사무총장님,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배종태 교수님 세 분을 토론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참가자 여러분의 질문을 심플로우라고 하고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고 있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효율적 진행 그리고 시간이 약간 지연된 관계로 현장에서의 마이크 질문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심플로우로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쪽지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 스텝이 가서 회수를 해서 이따 질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각국 창업 생태계와 우리나라의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새로 모신 세 분의 토론자 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본인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을 약 5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청 창업벤처국 김영형 국장님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저는 그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영입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얘기를 5분 안에 마치라는 큰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 두 가지 주제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창업 정책을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정부에서 부처를 막론하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그 패널 토론의 주제 자체가 정부 정책의 지향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 창업 생태계 내에서 그 창업자들을 돕는 행위자들이 예를 들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컨설턴트, 멘토, 선배 기업, 해외 벤처 캐피탈, 또 해외 한인 기업인, 이렇게 여러 그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민간의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는 시드머니 제공이라든지 세제 지원 이런 거를
좀 해서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창업자들에게 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자금이 민간 자금과 합쳐져서 민간 자금의 창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이제 창업 생태계 조성의 첫 번째 그 수단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창업과 성장을 저해한 여러 가지 그 규제적인 규제, 이거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창업에 도전하지 않은 이유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널리 알림으로써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주재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최대한 좀 완화해보자. 그래서 이 성공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해가지고 그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의 좀 롤모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세 가지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그 회수 시장 쪽에 가 잘 돼야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기업이나 선배 기업이 유망한 창업 기업을 이제 M&A 하는 부분.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죠. 그 김기사라는 그 창업 기업을 다음 카카오가 626억 원에 그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이러한 좀 그 창업 기업을 제값을 주고 인수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역시 그 회수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 그리고 그 실패 후에 사업을 실패하고 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 다시 재도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국 그 투자 중심, 융자가 아니라 투자 중심의 창업 자금 또 생태계가 되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결국 그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결국은 또 재도전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서로 그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진출 부분, 이거는 역시 그 해외 엑셀러레이터나 또 해외 벤처 펀드를 유치를 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우리 한국에 있는 창업자들이 잘 활용해서 본 글로벌 창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그 선순환 한국형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정책을,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창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실패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라든가 또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 정부 관점에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금기현 사무총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금기현입니다. 예, 저희 그 재단은 젊은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설립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이 창조경제 실현 이런 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제 발표와 관련돼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 그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이후 미래 창조과학부 이렇게 새로운 부서도 생기고 해서 계속 제도 개선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구글 캠퍼스 서울도 발족이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제도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도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런 쪽은 대부분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 재단에서 재단 설립 이후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의 그 가장 큰 카우프만 재단의 한국 호스트로 저희들이 업무 협력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뭐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이 전국 80개 대학교 교수님들 한 350분 정도를 모시고 퍼실데이트 교육을 시키고 그에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PV라고 그래서 예비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지난해에는 이 IT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원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또 그 교육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달 6, 7, 8일 날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에서 뉴벤처 또 그로스 벤처, 테크 벤처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 퍼실데이트 교육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 느끼는 건데 인프라나 이런 제도나 이런 지원 제도들은 많이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저변이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 수가 너무 적지 않냐. 실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여러 가지 협업 공간에 가보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대단히 많은 뭐 2조 원이나 되는 이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풀이 적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혹 어떤 분들은 왜 젊은 대학생들을 이 창업 현장으로 내모로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가 정신은 꼭 창업이 아니라 그 개인의 역량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국내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국제까지 가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국제 부분도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 대학생들이 한 200만이 넘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2학기 동안 기업가 정신이나 스타트업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에 비하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이 그 기업가 정신 코스,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코스를 받는 학생이 32%라고 그러는 거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적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그 저희들 한 18,000명 정도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5점 척도로 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평균 한 71점 정도 나와서 그것도 뭐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좀 보통 수준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이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해야지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 놓는 제도나 이 환경이나 지원 이런 체제에 좀 부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나 이 민간기관이나 이 대학이 이런 기업가 정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마 재단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대학에서 이런 굳이 꼭 창업을 안 하더라도 창업가 정신 자체가 젊은이에게 많은 또 능력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카이스트 대학에 계시는 배종태 교수님으로부터 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배종태입니다. 오늘 제가 토의할 주제가 각국 창업 생태계 특성 비교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인데요. 그 앞부분에 각국 창업 생태계 특성 비교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재원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각국 비교에 앞서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1970년대 산업화 시작할 때 지금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 현대 이 기업들에 의해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아주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때 한번 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그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벤처 창업이 일어나고 했을 때 또 한 번 큰 물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그 잃어버린 10년처럼 기업가 정신이 많이 실종됐는데 지금 이 세 번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창업을 많이 해서 뭐 경제가 나아지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 구조 등을 봤을 때 건강한 어떤 자본주의 체제 혹은 또 서스테이너블한 디벨롭먼트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살리느냐 못 살느냐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 20년의 발전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게 일단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1차, 2차의 그 창업의 성공, 그 벤처 붐은 사실은 기업가 정신의 붐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돼서가 아니라 절박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절박감, 두 번째는 주로 대기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다른 데보다도 창업을 했던 그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감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물론 정부가 많은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이 절박감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그래서 그게 오늘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 유럽을 대표해서 네덜란드 봤습니다만 그 미국에 관해서는 저도 스탠포드에서 1년간 실리콘밸리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그 닥터 파텔이 마지막에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카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일하게 카피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중국이라고 봤고 그게 중국은 지금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중국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카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대만의 신주 사이언스파크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고요. 아까 정준 회장님도 우리가 지금 언제 엑셀레이터 다 만드냐 우리 똑똑한 친구 뽑아가지고 빨리 거기다 보내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국 케이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생태계를 불과 얼마 사이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지금 보면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무래도 부유한 부모들이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거기서 하고 와서 거기 와서 큰 시장을 바탕으로 크게 만들어가는 지금도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부분이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파워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그 칭화대학은 뭐 그전부터 이 대학이 가장 기업가적인 대학으로 유명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아직 그 정도의 볼륨이나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크게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엑스랩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유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성숙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창업 촉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 기업하고 연계 이런 뭐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건 창업은 하나의 관문이고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쪽 창업이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만들고 어떤 성장 발전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초점인데 오늘은 창업이지만 그래서 계속 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목표는 우리가 그거다. 아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덜란드의 노력에서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나름대로 뭐 재연이랄까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파텔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3닷을 연결해야 된다 할 때 그 휴먼 캐피탈, 인텔렉츄얼 캐피탈, 파이낸셜 캐피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봅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기업가 정신에서는 보통 휴먼 엔트러프러너, 오퍼튜니티, 리소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자원에 대한 거는 많이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기업가를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말씀드리면 물론 우수한 어느 나라나 우수한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우수한 사람들이 혹은 또 유학 가서 좋은 교육 받은 사람이 와서 전부 다 대기업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뭐 독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쪽으로 퍼져나가고 그 차이인데 어쨌든 그건 우리의 현실이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일로 오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고 좀 더 준비되고 자신감을 넣어주는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 멘토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돈 벌고 나면 벤처기를 떠납니다.
어쩌다가 내가 성공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떠나버립니다. 많은 분이. 남아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소수의 정말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성환 창업가들하고 연결시키는 멘토링,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 육성에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추니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과 시장인데, 결국은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글로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앞으로 아세안 시장 이쪽에 대해서 시장으로 요즘은 청년들 글로벌 창업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 기회가 아주 내수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빨리 피드백을 주고, 이게 지금 콩인지 매주인지 말하자면 성공할지 실패한지 이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이야기했던 게 think big, 그 다음에 start small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다음에는 sport smart, 그 다음에는 fail fast or scale fast. 망하려면 빨리 망하고 크려면 빨리 크려.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쪽에서 빨리 이걸 해주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 오래 있을 게 아니라 딱 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커리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능을 지금 우리만 아니면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한두 개만 말씀, 이제 결국은 이 창업, 그냥 중소기업의 문제는 전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 창업은 벤처나 이쪽은 아주 그냥 지금 본 것처럼 셀렉티브하고 인텐시브하게, 그러니까 아주 막 퀄리파이드 된 기업가를 셀렉트 해가지고 인텐시브하게 하는 그 부분에 가야지, 그냥 숫자 늘려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많이 만들어서 실적 올리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그 시스템을 하는 거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스페이스 렌탈 해주다가 인큐베이터까지 온 것까지 잘 왔는데, 이제 엑셀러레이터, 그거는 이제 시설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의 문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엔터프레너.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정책적 문제는 많은 걸 글로벌을 지향하면서 정말 기업이 글로벌 외국 기업으로 나가 현지 법인 만들면 우리나라 정부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거는 외국 기업이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계를 없애고 외국 나가는 쪽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들, 엔터프레너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가야지 결국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절박감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또 뭐 그 절박감이 없이는 또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제가 옛날 초기에 벤처협회장 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공한 벤처들이 후발 벤처들을 좀 끌어가면서 전체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해야 된다는데, 아마 그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토론하시는 패널 분들께서 발표자들께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표자들께 조금 시간을 드리고 대답할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특별히 그 토론 패널 분들이 발표자들께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청중분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아까 발표 시간 때 못 드렸던 질문들을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준비가 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사전 질문 혹은 현장에서 받은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한테 이렇게 큐시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 나이를 고려를 안 해서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미스터 파텔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스탱크에서는 현재 한국 진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렇다면은 어떤 투자나 보육 지원을 계획한 스타트업이 있는지,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would say absolutely. The answer is always yes. We would love to expand, and I think Korea is an interesting place with lots of opportunity. In fact, so here's some reasons why. I've observed, and in talking with some of my co-panelists and presenters, I learned that more than 80% of your high school students in this country go on to further their education in college, maybe 85% or even higher. That's a remarkable statistic in terms of education, and educ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of business in general. I think the opportunities or the challenge was the perception of how, because of necessity, entrepreneurship is a solution as opposed to looking at it as a positive opportunity. One of the recommendations that I would make in terms of my opinion and experience is treat the solution as a marketing or public relations PR solution. One way to do that potentially is to use basically the entrepreneurial mindset to solve that problem. Perhaps from an education point of view, I also observed that one of the challenges was that the students felt a dissatisfaction in the educational experience or content of entrepreneurship course or program. So perhaps think about what type of instructor should be teaching the entrepreneurial course. So even at our university in the US and other universities that I guest lecture at, in talking to the students are the customers. And I've talked to hundreds of students, and many students complain in the US that so many professors do not engage with the students. They basically teach the course. If the students are here, the professors are looking at the other side, writing their notes as opposed to engaging with the students, and not really getting a chance to get to know the students, but just teaching to them. And what I found are that the students that rate the entrepreneurial courses the highest are those students that have been taught by faculty that balance theory or academics with practical education. So almost treating it as an experience rather than a textbook course. So the course, for example, that we're teaching there, our students come to class early and they don't leave when the bell rings or the time is over. They actually stay around to engage with the faculty, with each other, with my TA, Allison, who's here. And one of the things we've done is we've challenged the students to break the rules in our experience, that anything is possible and we'll engage with them. Our students, what we started doing is challenging them that within a few weeks of when class starts, they have to know each other's names and information about each other, and that's part of the testing. There's also peer review. Students have to rate each other in the class, and that's part of their grade in the course. These students have never been exposed to these kind of concepts before. And in one semester, which is 13 weeks, we actually introduced our students to about 15 field trips to go visit the most creative entrepreneurial companies within a 1 or 2 hour radius, where they get to go and interact with the corporations and the startup incubators and accelerators and co-working spaces. So we're certainly very interested, and I think those are some of the ideas that can help accelerate that process. Also, from a marketing PR perspective, see if there's any celebrities that the community and the public is so influenced by, and see if they can become ambassadors for the entrepreneurial movement. So treat it as a movement, get celebrities involved. In the US, Ashton Kutcher is a very popular, famous actor, but more than his acting status, he's actually one of the most prolific tech entrepreneurial startup investors in the US.
He himself, as an angel investor, has invested in close to 100 plus companies. And see if there's a Korean version of a celebrity that can inspire the next generation and get them involved. Let them become the face, the ambassadors, and then find serial entrepreneurs and get them engaged as mentors to give back and pay it forward and to inspire the next generation. So with the combination of a new breed of faculty that have the practical experience, not just theoretical, and they're engaging and inspiring, match that with celebrities and match that with serial entrepreneurs. And if you bring those three together on the entrepreneurial side, then with amazing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and maybe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corporate sector, that will start creating the environment. And we would love to be part of that. And if there's anything we can do to help promote and foster that, count on us. We're ready to do business. Thank you, Mr. Patel. We only remember your first answer, yes. Yes. So 이분이 또 그 아마 대학에서 Innovation,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 해서 어떤 창업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금기현 총장님 협력 관계를 맺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Professor Ju, is question for you. 중관촌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중관촌의 창업 거리, 이노웨이라고 대변되는 민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재직하고 계신 칭화대를 비롯해서 중국에서의 대학의 역할 혹은 대학의 컨트리뷰션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Basically, in the past several years, the only thing is for us is to educate, to tell the story of those entrepreneurs. At that time, there are not many people there to do to jump out and to do startups before 2006. After that, you know, the university doing basically three kind of things. One is that continue to do the education program and also to do kind of markup to tell the students and also the public about the critical role of entrepreneurship in the whole upgrading of the economic system. The second is that to cooperate with our partners in the industry, our alumni, and also those VCs to teach kind of practical courses in the university to the students, especially for those MBA students. So I should say that the cultural change of the young generation takes time. So it took us nearly for 8 years to change the culture for our graduate students because they don't want to start up the company because they think it's too risky and the parents want they should have a safe job. So there's one. I just want to add one suggestion to the to our friends from the media. I still remember one book really inspired my students in 2004. Is a book called Digital Hero, which was right about th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for the Chinese entrepreneurs in the internet sector. And those books, because it's right by the very great journalism, and also they built based on that to do a television program.
It was a hate program. So this kind of program caused a kind of movement to change the public opinion about entrepreneurship. And also, this is very important for our so-called East Asia culture, which we are not so tolerant to the risk-taking. 오케이, 땡큐.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대학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이런 학생들이 많은 어떤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또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 앞으로 이런 벤처나 창업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교육하는 데 많은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아까 정준 회장님이 보여주신 우리나라가 미비한 점 중에 하나로 지적됐던 그 창업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r. Luxembourg. For your question is 유럽의 창업 인재들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창업 역량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편으로 이런 우수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떤 유럽이나 혹은 네덜란드에서 갖고 계신 정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Yeah, so what we saw actually is that in let's say the last 5 to 10 years, is that we saw a lot of talent going from especially the Netherlands to the US. So we see a lot of startups that seek a new home base in the US, especially in the Silicon Valley area. And also, I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also with companies that go into Berlin or to London, and that's actually the main point or the main problem is that we find it difficult to support them in the next step. So to go through a Series A or at the VC level, and that's why they go to another country, to another startup hub. So actually, with also what I said during my presentation is by also creating this hotspot in the Netherlands itself, by working together, we now already see that we can attract startups from the US, for example, to find their home base for Europe, so they can expand to Europe. And also, keeping startups here. But on the other hand, I'm also in favor of that a company should go where their customers are and where their market is. So in that sense, I think i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Of course, we want to keep startups here, but on the other hand, it's also good that they fly out. But again, I do like to stretch the fact that, and I think this is also something for Korea, is that it's try to focus on your strengths within your own ecosystem and try to get in companies from abroad. And again, for us, that's working together and showing the world why they should come to in this case, the Netherlands or to Europe. But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every ecosystem or every country or every region should be focusing on. Thank you. 앞서 논의에서도 많이 저희도 언급이 됐지만 사실은 이 창업 시스템이라는 게 한 국가에 한정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에코시스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방향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정준 회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회장님 발표 자료에도 잠깐 있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 사실 그때 벤처 붐이 많이 일고 또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표현했듯이 벤처 거품이라 그래가지고 또 상당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아까 벤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 벤처 붐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10년, 10여 년 전에 겪었던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접 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경험을 곁들여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버블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과열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정책으로 방지할 수는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 비단 그 벤처 업계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적인 여러 번 반복되는 현상들이고 2000년대 초에 저희가 한번 겪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잘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러한 현상이 다시 안 올 거라고는 또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뭐 현실인 것 같고 다만 뭐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답은 아니지만은 그 버블이라는 현상 아래서 벌어진 일들 중에 바람직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력의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보면 1999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벤처 창업을 하든지 창업한 기업에 뛰어들거나 대학에서도 그 교수직을 갖고 계시던 분들 중에 창업하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언론사에 종사하신 분들도 그만두고 창업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또는 그 이후로도 없었으니까 거의 유일하게 소위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다는 직업에서부터 이런 창업 쪽으로 인력의 이동이 있었던 유일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르네상스라고 표현이 되거나 또 제2의 벤처 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지금은 저희 나라 2000년대와 같은 인력의 이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그때 쏟아져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하거나 창업 기업에 합류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제 과연 그 지금 이러한 그 붐을 어떻게 저희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걸까라는 거를 과거에 그 버블이 꼭 잘못됐다, 뭐 버블이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러한 적정 수준의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인력의 이동이 한 번은 조금 더 있어야 이게 저희가 한번 문턱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많은 레슨 경험이 있었고 또 학습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하는 것도 아마 저희 스태피에서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때 창업하려고 나갔다가 다시 연구소로 복직한 사람인데 그 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직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임정민 총괄님께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신 대로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구글 캠퍼스 서울이 생겨서 상당히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 어느 정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글 캠퍼스 서울이 앞으로 이런 서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창업 허브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 뭐 비전이나 혹은 계획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 서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더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포스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구성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정부 관계자들, 정부의 지원책, 정부 에이전시들, 연구기관, 학교 등등 또 법률이나 회계 세무 등 전문가들 포함해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측면에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해외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는 해외 투자자 또는 해외 엑셀러레이터나 여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해외 창업가들 또는 해외 투자자들 또는 해외 엑셀러레이터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해외 창업가나 해외 벤처 캐피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그것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업가들이 글로벌로 나가려는 의지뿐만 아니고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도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 한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느냐, 정부는 또 그런 노력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거나 또는 정부가 스스로 또 해외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모두 스타트업을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두가 이런 글로벌화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결국 한국 또는 전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사실은 현장 질문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요 끝난 후에 여기 로비에 지금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 시간에 오늘 혹시 못다 하신 얘기들은 발표자나 토론자 분들과 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쭉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저희 창업 에코시스템의 글로벌화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 그리고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글로벌 창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패널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과 진행을 해주신 이정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패널 연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 스태피 국제 심포지엄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